속보, 문체부 강경 대응, 일관된 태도, 홍명보 선임 무효 확실시, 한국대표팀 감독 홍명보 선임 무효 처리 임박했다. 축구 팬들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홍명보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의 기자회견은 아쉬움만 남겼다. 이토록 큰 일에 대해서는 정작 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였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정면 대답을 피하고 협회는 협회 일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홍 감독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표팀 취임 기자회견에 나서 자신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변심한 계기, 향후 대표팀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앞서 지난 13일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신임 사령탑으로 공식 선임됐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자리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5개월가량 비어 있었다. 5월 안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던 축구협회는 7월 13일이 되어서야 홍명보 감독을 프로팀에서 빼돌려 새로운 사령탑으로 세우며 큰 비난에 휩싸였다. 홍 감독은 그간 언론을 통해 축구대표팀 감독 내정설에 대해 불쾌하다고 대놓고 말했기에 팬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이 과정에서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폭로로 졸속 행정처리와 폐쇄적인 협회 내부 현황이 모두 공개되며 축구협회는 정보 관계자들의 눈에도 올랐다. 이날 A4 용지 약 8장 분량의 취임사 겸 사과문을 들고 나온 홍명보 감독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취재진을 향해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준비해온 문서에서 윤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긴 장문의 입장문을 그대로 읽었다. 결국 요지는 죄송하다.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겠다. 였다. 홍 감독은 5개월간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며 K리그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점에 대해 한없이 미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홍 감독은 이끌었던 팀인 울산 HD와 축구팬에게 깊은 용서를 구한다며 실망한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내가 내 자리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팀 감독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중과 언론에 알려진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와의 면담을 언급한 홍 감독은 그와 축구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고심한 끝에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홍 감독의 말이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두 사람이 나눴다는 축구 철학과 대표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추상적인 발언 때문이다. 홍 감독이 아니면 안 될 축구 철학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가 그의 선임에 힘을 부여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외인 후보군들이 연봉까지 깎아가며 준비해온 22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자료와 경기 영상 16개, PPT 16페이지를 능력과 연관없는 열정으로 전락시킨 대표팀 운영 방안에 대한 상세한 구상이 어떤지를 홍 감독은 설명하지 못했다. 또 이 자리에서 홍 감독은 축구협회는 MIK, 메이드 인 코리아 철학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축구 전체의 방향을 세밀하게 수립하려 한다며 저는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거쳤고 체계적 유소년 시스템과 적극적인 선수 발굴이 한국 축구 대표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배웠다고 말했다. 다만 감독직 선임 과정에서도 세밀함이 부족했던 축구협회의 축구 철학은 팬들에게 깊은 위용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 홍 감독은 현장에서 대표팀의 경기 운영 키워드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공을 소유하며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유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전진성과 과감성을 더해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소유의 목적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 그리고 대화와 팀워크는 팀 스포츠의 기본 근간이다. 홍 감독이 은연중 꼬집고 싶었던 대표팀의 특정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사실상 모든 스포츠에 해당되는 기조다.
다만 홍 감독은 자신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 정부의 감사 칼날 앞에 놓인 축구협회에 대한 질문에는 저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눈 적 없고 그건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이야기다.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충실하게 소명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돌렸다. 질의응답은 길었지만 정작 홍명보 감독이 시원하게 해소한 의혹은 없었다. 당초 해당 기자회견은 홍 감독을 둘러싼 선임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홍 감독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께 축구로 보답하겠다는 결론만을 짓고 물러났다. 이해할 수 없는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온갖 의혹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축구 성적만으로 책임지겠다고 대답한 자리였다.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해당 기자회견 전문이 올라온 대한축구협회 공식 유튜브에는 축구팬들이 몰려들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한 팬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한국 축구를 본인들 사유물로 생각하는 거냐고 분통을 토했고 또 다른 팬은 채용에 대해서는 어물쩍 대답하고 앵무새 같은 대답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타 팬은 결국 성적만 내면 잠잠해질 거라는 구태의연한 마인드를 잘 보여준 기자회견이라며 냉랭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맞이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9월부터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대비한다. 이 홍명보 전술 보좌할 포르투갈 출신 아로소는 누구?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1일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로 아로소 코치가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아로소 코치는 과거 2003년 포르투갈 프로축구 프리메이라 리가 명문 클럽인 스포르팅 코치를 시작으로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향후 2016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을 우승시킨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과 함께한 시기다. 2005년 잠시 AEK 아테네, 그리스를 거친 뒤 다시 스포르팅으로 돌아와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보좌하기도 했다. 아로소 코치와 벤투 감독은 2009년까지 스포르팅을 이끈 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맡아 8년 동안 합을 맞췄다. 당시 그는 유로 2012 4강 진출에 힘을 보탰고 2014 국제축구연맹 FIFA 브라질 월드컵을 밟으면서 국제 무대를 경험했다. 이후에는 포르투갈 15세 이하 U15 대표팀 감독, 브라가 B 감독, 모로코 U20 감독, 빅토리아 기마랑스 수석 코치, 파말리캉 테크니컬 디렉터를 역임하며 커리어를 이어갔다. 아로소 코치는 과거 벤투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에서 전술 코치를 맡게 됐다. 홍 감독이 아로소 코치에게 수석 코치 역할을 맡긴 부분에서 기대하는 바가 느껴진다. 아로소 코치는 최근까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무대에서 활동한 만큼 현대 축구와 전술에 대해 능통하다는 강점을 지녔다. 홍 감독 역시 아로소 코치는 검증된 지도자로 오랜 시간 현장을 지키며 세계 축구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있었다며 트렌드를 반영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전술로 대표팀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코치의 활용과 협업을 강조했던 홍 감독인 만큼 아로소 코치는 대표팀 전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로소 코치는 티아고 마이아 전력분석 코치와 이번 주 안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로소 코치와 마이아 코치 모두 국내에 거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로소 코치는 유동적으로 해외를 다녀오며 A매치 기간에는 국내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로소 코치가 홍명보의 전술적 능력을 얼만큼 끌어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3. 한중원 핵심, 정우영. 대표팀 승선 가능성 묻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냐. 광주 현장. 한국 최고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통하는 정우영, 35 울산 HD, 이 국가대표팀 승선 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
울산은 21일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에서 광주FC를 1에서 0으로 꺾었다. 지난달 울산 유니폼을 입은 정우영은 입단 후 두 번째 풀타임을 뛰며 전반전 야구의 결승골을 도왔다. 특유의 안정적인 패스와 수비력으로 울산의 수비진을 지켰다. 경기 후 믹스드존에서 만난 정우영은 광주에게 긴 시간 못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3연전을 치르는데 첫 경기를 잘 끝내고 싶었다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울산이 잘 이겨냈다. 좋은 경기를 펼친 것 같다고 밝혔다. 울산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떠난 홍명보 55 감독 후임으로 김판곤 55 전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 김판곤 감독 체제에서 정우영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 잡고 있다. 정우영은 감독님께서는 지배하는 축구를 원하신다며 일정이 빡빡한 와중에 감독님께서 막 선임되셨다.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선수들이 최대한 따라가려 노력하고 있다. 색깔을 더 입히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우영은 포백 바로 앞에 중원 꼭지점 역할을 맡고 있다. 정우영은 빌드업의 시작을 맡고 있다. 중요한 역할임을 알고 있다. 김판곤 감독님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며 요구하시는 게 많다. 최대한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 체제의 한국은 오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을 만난다. 홍명보 후 첫 출항이다. 파울루 벤투 현 아랍에미리트 감독 시절 핵심 미드필더로 중용됐던 정우영은 지난 6월 김도훈 임시 사령탑 체제에서 두 경기를 뛰며 탄탄한 수비력과 경기 조율을 뽐냈다. 이날 경기에는 박건아, 김진규 A대표팀 코치가 경기장을 찾았다. 9월 A대표팀 승선 가능성을 묻자 정우영은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다며 일단 최대한 몸 상태를 올리려 한다. 대표팀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재 몸 상태는 80% 정도 올라온 것 같다고 담담히 말했다. 벤투 감독 체제의 대표팀은 4년 넘게 발을 맞추며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했다. 두 번째 원정 16강을 일궈내며 성공을 거뒀다. 후방 빌드업 중심 역할을 했던 정우영은 울산도 감독님께서 요구한 걸 선수들이 잘 이행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며 광주도 마찬가지다. 긴 시간 동안 팀을 잘 만들어냈다고 전했다.